조선시대 겨울, 같은 땅에서 누군가는 모피 코트에 쌓여 너무 덥다며 창문을 열었고, 바로 그 순간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한 가족이 서로를 껴안은 채 얼어 죽어갔습니다. 실제로 18세기 후반 한겨울 한양 거리에서는 추위로 숨진 거린들이 속출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옷 한 벌의 차이가 생과 사를 갈랐던 시대, 신분에 따라 겨울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왕실과 고위 양반들이 입었던 단비 모피 코트, 일명 초피의 가격은 쌀 수백 석에 달했다고 전해집니다. 평범한 농민 가정이 10년에서 15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양이었죠. 중국에서 수입한 단비 가죽 수십 장을 정교하게 이어붙여 만든 이 옷은 혹독한 추위에도 끄떡없었고, 만지면 비단보다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왕족들은 이런 최고급 모피를 겹겹이 걸치고도 실내가 너무 따뜻해 불편하다는 말을 했거든요. 부유한 양반 집안에서는 가을이 오면 솜 손질이라는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을 모두 동원해서 솜을 부드럽게 두들기고 가족 전체의 겨울옷을 새로 제작했죠. 이때 사용되는 솜만 해도 수십 근이었고, 바느질을 맡은 하인만 대여섯 명이 동원됐습니다. 명주 겉감과 고급 무명 안감 사이에 최상급 솜을 빼곡하게 채워 넣었는데, 한 벌에 들어가는 솜만 3근 정도였거든요. 이 정도 양이면 가난한 집 5 식구가 모두 겨울옷을 장만할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일부 기록을 보면 양반 부인들의 겨울옷이 너무 무거워서 혼자 움직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인이 옷자락을 받쳐주며 함께 다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비단 저고리에 솜 누빈 배자를 입고 그 위에 당의를 걸친 다음 다시 여러 겹의 누비 치마를 겹쳐 입으면 아랫도리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외출할 때는 장옷이라는 쓰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썼는데, 이것도 최고급 비단에 솜을 넣어 만든 거였거든요. 양반 남성들의 외출복은 더 정교했습니다. 창이라는 긴 겉옷은 솜을 넣은 두꺼운 비단으로 만들어져서 무릎 아래까지 내려왔고, 토시라는 팔토시로 손목부터 팔뚝까지 완벽하게 보호했죠. 귀마개가 달린 풍차를 머리에 쓰고 안쪽에 털을 넣은 가죽신을 신으면 눈 위를 걸어도 발소리가 폭신폭신했다고 합니다. 왕실에서는 올해 유행하는 모피 색깔과 비단 무늬를 논했는데, 바로 그 시각 궁궐 담장 밖에서는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거든요. 정조 임금은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해 검소함을 강조하며 왕실 옷감 구입을 줄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록을 보면 그 해에도 비단 300필과 모피 50벌을 구입했다고 나와 있죠. 왕실에서 말하는 절약이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겁니다. 반면 같은 해 겨울 한양 빈민가에서는 추위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평년보다 30% 가까이 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중인 계층은 왕족이나 양반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버틸만 했습니다. 무명에 솜을 넣은 옷을 입었는데 비단처럼 화려하지는 않아도 두껍게 누빈 무명옷은 방한 효과가 꽤 괜찮았거든요. 다만 여러 벌을 겹쳐 입을 형편은 안 됐기 때문에 보통 솜저고리 한두 벌로 겨울을 견뎠고, 양반들이 사용하는 솜의 절반 정도만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었죠. 중인이나 평민 중에서도 관청에 갈 일이 생기면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낡고 누추한 옷으로는 관청 문턱을 넘을 수조차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양에는 옷 대여업이라는 독특한 장사가 생겨났습니다. 돈을 받고 하루 동안 괜찮은 겨울옷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전해지죠. 신분사회에서 옷 한 벌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었고, 제대로 된 옷을 입지 못하면 아예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일반 서민들의 겨울은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고통이 시작됩니다. 대부분 무명이나 삼배로 만든 옷에 솜을 조금 넣었는데, 솜값이 워낙 비싸서 구할 수 있는 만큼만 넣었죠. 시간이 지나면 솜이 뭉치고 얇아져서 보온 효과가 급격히 떨어졌고, 거친 옷감은 피부에 닿을 때마다 까칠하게 느껴졌습니다. 양반들의 겨울이 따뜻한 솜 이불 속 같았다면 서민들의 겨울은 차가운 얼음 동굴과 다름없었거든요.
1790년대 어느 기록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가난한 농부가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 온 식구가 1년 내내 굶주리며 모은 돈으로 솜저고리 한 벌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 전날 밤 추위에 견디지 못한 아버지가 그만 그 새 옷을 입고 말았죠. 다음 날 아침 옷은 땀과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고 결혼식은 취소됐습니다. 서민들에게 깨끗한 솜옷 한 벌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정말 가난한 농민들은 솜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무솜옷을 입었습니다. 솜을 살 돈이 없어서 두꺼운 베옷 여러 벌을 겹쳐 입는 게 전부였죠. 문제는 배로 만든 옷은 바람을 전혀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껴입어도 찬바람이 옷 사이사이로 파고들어서 온몸이 얼어붙었거든요. 여러 기록에서 가난한 어머니들이 자기가 입던 옷을 뜯어서 아이 옷을 만들고 자신은 더 헐어빠진 누더기를 걸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서민들은 나름대로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짚을 엮어서 옷 안에 넣거나 기름 먹인 종이를 겉옷 안쪽에 덧대서 바람을 막으려고 했죠. 심지어 개나 돼지의 털을 모아서 옷 속에 채워 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옷들은 지독한 냄새가 나서 양반들 앞에는 절대 갈 수 없었거든요. 밭일이나 막노동할 때나 입는 작업복 수준이었던 겁니다. 겨울철 남대문 시장에 가면 기묘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양반집 하인들이 최고급 모피와 비단을 놓고 흥정을 벌였고 바로 옆에서는 평민들이 남의 헌옷을 사려고 몇 푼 안 되는 돈을 쥐고 망설이고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죽은 사람이 입었던 옷까지 거래됐다는 사실입니다. 수의로 쓰려던 것이라며 더 싸게 팔았는데 산 사람이 입을 옷이 없어서 죽은 사람 옷을 사는 게 당시 현실이었거든요. 노비들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주인이 마음씨가 좋으면 헌 솜옷이라도 물려받았지만 대부분은 해진 베옷 한두 벌이 전부였죠. 노비들 사이에서는 주인이 입던 헌옷 한 벌을 받는 게 최고의 보상이라는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일부 기록에는 헌옷 한 벌을 받고 너무 감격한 나머지 주인에게 더욱 충성했다는 노비의 이야기도 남아있거든요. 노비들은 삼겹 입기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추위를 견뎠습니다. 헌옷 3벌을 겹쳐 입되 제일 안쪽에는 구멍이 많이 난 옷을, 중간에는 좀 덜 해진 옷을, 겉에는 그나마 제일 괜찮은 옷을 입는 거였죠. 옷 사이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지내려는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3벌을 다 가진 노비조차 많지 않았고 대부분은 한두 벌로 겨울을 버텨야 했거든요. 겨울에도 밭일을 해야 했던 노비들은 얼어붙은 땅을 맨손으로 파야 했고 얇디 얇은 옷 한 벌로 매서운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동상은 흔한 일이었고 심한 경우에는 동상 부위가 썩어 들어가는 괴사로 이어지기도 했죠. 보이지 않는 신분이라는 벽이 추위마저 차별했던 겁니다. 1798년 1월 어느 날 한양에 엄청난 폭설이 내렸습니다. 양반집에서는 하인들을 시켜 마당에 눈을 치우게 하고 자신들은 따뜻한 방에 앉아 창밖 설경을 감상하며 이 아름다운 풍경을 주제로 시를 지었죠. 바로 그날 남대문 밖 허름한 움막에서는 5 식구가 서로를 껴안은 채 얼어 죽어 있는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들이 입고 있던 것은 찢어진 베옷 2벌이 전부였고 마지막 순간까지 체온을 나누려 했던 흔적이 역력했거든요. 추운 겨울날의 온도 차이는 더욱 극명했습니다. 양반 저택 실내는 겉옷을 벗어도 될 만큼 따뜻했지만 서민들의 초가집은 바깥의 차가운 기운이 그대로 스며들었거든요. 같은 시각 양반집 도련님은 화로 앞에 앉아 더워서 옷깃을 풀고 있었고 가난한 집 아이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도 온몸을 떨며 잠들어야 했습니다. 양반집의 실내 난방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온돌에 하루 종일 불을 떼서 방바닥을 뜨겁게 달궜고 벽에는 두꺼운 장판지를 여러 겹 발라서 외풍을 완전히 차단했죠. 창문에도 기름을 먹인 창호지를 빈틈없이 붙여서 바람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았고 화로까지 피워서 실내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안방에서는 은은한 매화향까지 풍겼다고 전해지거든요. 반면 서민들의 초가집은
외풍을 막을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온도를 뗀 나무조차 구하기 어려워서 한겨울에도 방을 제대로 덮일 수 없었죠. 창문 틈으로는 바람이 쌩쌩 들어왔고 지붕 사이사이 틈새로는 눈까지 날아들어왔습니다. 집 안이 밖보다 약간 덜 춥다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고 구석구석에서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거든요. 신발만 봐도 신분의 차이를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목화라고 부르는 솜신을 신었고 중인들은 지프로 만든 미투리에 천을 덧대서 신었죠. 하지만 평민과 노비들은 그냥 집신이 전부였습니다. 눈 내린 겨울날 집신을 신고 걸으면 발이 순식간에 시려왔고 눈을 밟을 때마다 쩍쩍 소리가 났거든요. 여러 기록을 살펴보면 양반들은 겨울옷이 너무 많아서 좀이 쓸까봐 걱정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서민들은 단 한 벌뿐인 옷이 찢어지거나 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조심조심 입었죠. 이 극명한 대조가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의 잔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힘든 시간은 겨울밤이었습니다. 양반들은 두툼한 비단 이불에 솜을 누빈 요를 깔고 사랑채나 안채의 따뜻한 온돌방에서 편안하게 잤지만 서민들은 얇은 무명 이불 한 채로 온 가족이 서로 몸을 맞대고 추위를 견뎌야 했죠. 노비들은 산노비의 경우 행랑채나 외양간, 마국간 근처에서 생활했는데 특히 가축을 돌보는 임무를 맡은 노비들은 외양간이나 마국간에서 짐승들과 함께 잠을 자며 그 체온으로 겨우 추위를 버텼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은 당시 최하층민의 비참한 삶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로 남아있거든요. 정조실록에는 왕이 추위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보니 차마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 마고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왕의 애민 정신을 보여주는 발언이었지만 실제 현실에서 신분 간 격차는 크게 바뀌지 않았죠. 말과 행동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 있었던 겁니다. 같은 땅, 같은 하늘 아래 살았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겨울은 신분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양반들에게 겨울은 약간 불편한 계절 정도였지만 서민들에게는 생존을 걸어야 하는 시험이었고 노비들에게는 죽음과 직접 마주하는 공포의 시간이었죠. 의 가혹한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옷 한 벌의 차이가 곧 생명의 차이로 이어지던 시대, 그것이 바로 조선이었습니다.